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양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과 이하일 교수라고 합니다. 강의 주제는 증권 투자와 재테크. 강의 내용은 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강은 금융시장, 2강은 경기변동, 3강은 증권시장, 4강은 선물거래, 5강은 옵션거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테크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에는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방법,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굴리는 방법이 있는데 자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은행의 예금금리가 낮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서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선물, 옵션 거래에 어떻게 투자해서 재테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금융시장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금융시장의 개념 그리고 금융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의 개념입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금융은 경제 주체 간의 자금의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융이란 단어에 시장이 붙었죠?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주체, 공급자입니다.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이 부족한 주체, 자금의 수요자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장소를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해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제 주체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경제 주체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경제 행위와 경제 주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행위란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가게에서 소비자가 소득을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에 지출하는 행위, 기업에서 생산자가 자금을 생산 요소에 할당하는 행위가 경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 주체는 경제 행위의 주체를 말하는데 크게 가계, 기업, 정부, 애국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가계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정부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가계하고 기업 2가지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생산물 시장, 생산요소 시장,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물 시장입니다. 기업이 생산한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가게에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자, 구매자죠? 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면 얻는 만족감, 이를 효용이라고 하는데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구매자로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지요. 반면에 기업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판매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제품이 많이 팔리죠? 경기가 나쁘면 불황이 되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경영성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생산 요소가 존재합니다. 생산의 3요소 하게 되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제공합니까?
가계가 제공을 하죠. 가계가 기업에게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갖다가 제공을 해요. 공급자, 기업은 가계가 제공한 생산 요소를 가지고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1강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지금 금융시장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계는 여유자금을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가계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 흑자단입니다. 반면에 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은행에서 차입할 수도 있죠. 또 주식회사는 뭘 발행할 수 있습니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지요. 기업은 자금의 수요자, 적자 단위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의 순환과 금융시장입니다. 자, 왼쪽에 가계, 오른쪽에 기업. 가계는 생산물시장에서 소비의 주체라고 그랬죠? 구매자. 자, 하단에 보게 되면 이게 생산물 시장입니다. 누가 생산합니까? 기업이 생산하죠. 기업이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생산해서 누구한테 판매를 해요? 가게에 판매를 하죠. 그래서 하단의 화살표는 생산물 시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자, 생산 요소 누가 공급합니까? 가게가.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반대급부 요소도 기업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임금을 받죠. 토지를 제공하면 지대를 받죠. 돈을 제공하게 되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단에는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자, 가운데는 금융시장입니다. 그런데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간접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제3자가 존재합니다. 가게하고 기업, 그 사이에 누가 존재해요? 금융기관,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중개기관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은행에 저축을 하죠. 뭘 받습니까? 반대급부로 이자를 받습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자본이 부족해 은행에서 차입을 하죠. 반대급부로 이자 비용을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되죠. 이게 간접 금융시장입니다. 중개기관을 통해서 자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면 간접. 반면에 직접 금융시장은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매각을 해야 돼요?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야 매각을 해야지 필요한 자금 확보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가계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는 반면에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성과가 좋게 되면 뭘 받습니까? 디비덴드 배당을 받지요.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이자를 줍니다. 은행에 예금에도 이자 받지요. 채권에 투자해도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수단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캐피탈 게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목적은 세 가지죠. 첫 번째, 컨트롤, 경영 지배권. 두 번째는 배당소득. 세 번째는 캐피탈 게인.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서 고가에 매도하게 되면 그 가격차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자, 가계가 여유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다음은 금융시장의 종류입니다. 자금의 조달 방법에 따라서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앞쪽의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직접 증권, 이 직접 증권을 본원적 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직접 증권의 형태로 자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직접 금융시장. 여기서 직접 증권, 본원적 증권은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 유가증권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반면에 간접 금융시장은 제3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개입을 해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간접 증권에
간접증권의 형태로 자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시장, 간접금융시장입니다. 여기서 간접증권이란 금융중개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예금증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여유자금을 저축하게 되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주죠. 예금증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증서가 배달이 됩니다. 따라서 예금증서와 보험증서와 같은 상품을 우리는 간접증권이라고 합니다. 자금의 조달 방법에 따라서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공급 기간에 따라서 머니마켓, 화폐시장과 자본시장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폐시장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단기 금융상품에는 요구불 예금, 예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금주가 돈을 찾겠다고 인출을 요구하게 되면 즉시 은행에서 지불할 수 있는 예금,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이자가 아주 낮지요.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 3년 만기 정기예금에 정기적금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원칙은 3년 안에 인출을 할 수가 없죠. 그 조건으로 이자가 조금 높습니다. 요구불 예금, 단기 국공채, 만기가 1년 이내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커머셜 페이퍼, 기업 어음, 은행 인수 어음, 머니마켓 펀드, 단기금융 펀드,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상품, CD, 환매조건부 채권, 줄여서 환매채, RP, 이와 같은 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에 속합니다. 반면에 자본시장은 만기가 1년 이내가 아니라 만기가 1년 이상인 유가증권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자본시장은 다른 말로 증권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은 자본시장, 캐피탈 마켓, 경영학에서 재무관리, 투자론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은 자본시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증권시장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 만기가 1년 이상인 유가증권에는 크게 주식과 채권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은 리스크가 아주 높지요. 잘못하면 어때요? 잘못 투자하게 되면 종목 선정을 잘못하게 되면 투자 원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도 보통주하고 우선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 위험이 낮습니다. 그래서 무위험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채권은 자금의 수요자인 채권의 발행자가 투자자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고 반대급부로 만기까지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을 약속한 채무증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차용증과 똑같은 개념이 채권입니다. 그러면 채권의 발행 주체가 국가, 그러면 국채, 공공기관, 공채, 채권의 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채, 특수기관이면 특수채,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했으면 금융채, 주식회사가 채권을 발행했으면 회사채.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에는 위험자산 주식과 무위험자산 채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